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C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C는 6개월 동안 175.37%, 1개월 기준으로 3.28%, 그리고 5일 기준으로 9.0%가 오른 종목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자료 수집을 하여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채널에는 오프닝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영상 대신에 광고와 함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C가 어떠한 모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C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세 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게레나, 샤피, 그리고 C 머니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C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게레나, 샤피, 그리고 C 머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부의 earning curve presentation을 들여다보시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D2를 보시면 말이죠. 이것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해가지고 게레나를 뜻하는 것이고요. EC는 e-commerce를 뜻하는 것으로 샤피를 뜻합니다. 그리고 DFS의 경우는 Digital Financial Service라고 해가지고 C-Money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ther Service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 쭉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비중을 들여다보시면 말이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이 D 쪽이 569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e-commerce, 샤피 쪽이 618밀리언 달러를 기록했네요. 이것만 봐도 전체적인 비중이 1빌리언 달러라는 것을 봤을 때 게레나라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가 차지하는 부분과 샤피가 차지하는 이 e-commerce가 차지하는 부분을 보면은 98%나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액은 여기 DE와 EC에서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레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레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게임 회사입니다. 모바일 그리고 PC라는 플랫폼에서 게임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먼저 PC에서 운영되는 게임을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고요. 채팅이라던가 보이스의 기능을 통해 게임을 서로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게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운영되는 게임을 보시면은 여기 Free Fire가 있고요. Call of Duty Mobile 그리고 Arena of the Valor에서 AOV라는 게임이 있네요. 실제로 이 가레나라는 게임 사업부가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를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Quarterly Active User로 해서 분기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레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3분기 때는 말이죠. 약 한 3억 명의 사람들이 가레나의 서비스를 썼다면 말이죠. 2020년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억 7천만 명이 가레나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상승률은 78.3%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레나로부터 서비스가 되어지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Quarterly Paying Users라는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약 3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반면에 2020년 3분기에는 6,500만 명의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게임을 했네요. 이 지표야말로 실제로 매출액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9년 3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자그마치 123.6%의 상승률이 있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해서 Free Fire이라는 게임은 모바일 게임인데 여기 보시면은 Hottest Grossing Mobile Games in Latin America and Southeast Asia라고 적혀있죠. 2020년 3분기 때 그만큼 프리파이어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샤피에 대해서 볼까 합니다. 이게 샤피의 웹사이트이고요. 보시다시피 아마존과 매우 흡사합니다. 카테고리를 보시면 말이죠. 남자 옷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그리고 아이들의 옷, 비디오 게임, 컴퓨터, 시계, 그리고 신발 등 모든 것을 다 팔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샤피는 말이죠. 동남아시아 및 대만 시장에서 선두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샤피는 1천만 명의 셀러, 즉 상인들이 있고요. 1만 5천 개의 브랜드를 유치하고 있으며 총 주문 건수만 해도 12억 건에 달하죠. 7개의 지역에 마켓을 두고 있고요. 그 마켓 내의 앱 브랜드 다운로드 수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상품 판매액은 20조에 달합니다. 또한 샤피는 원스톱 솔루션 서비스라 해서 아마존과 유사하게 물류, 인큐베이션, 결제, 언어, 그리고 ERP까지 전부 다 하나로 제공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샤피가 이뤄낸 3분기 실적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618.7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것은 지난해 2019년 3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173.3%의 상승률에 달합니다. Gross Orders라 해서 주문량만 봤을 때 자그마치 7억 개의 주문량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2019년 3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130.7%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입니다. 또한 GMV라고 해서 Gross Market Value를 보시면은 2020년 3분기 때 9.3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 3분기에는 4.6조라는 것을 봤을 때 102%나 성장을 했고요. 이것은 실로 매우 큰 성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문구를 보시면은 샤피가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Average MAU라고 해서 Monthly Active User가 있고 그리고 Total Time Spent in App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동남아시아 그리고 타이완 쪽에서 안드로이드 유저를 대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Average MAU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월 샤피를 사용하는지를 보여준 수치이고요. Total Time Spent in App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샤피 앱을 이용하는지를 보여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말이죠. 전 세계의 쇼핑 카테고리 부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앱이 샤피라고 합니다. C의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C-머니를 보시면은 이것은 Digital Financial Service라는 부분입니다. 샤피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쇼핑을 할 때 C-머니라는 이 모바일 월렛을 통해서 주문을 한 숫자가 10월 달만 해도요 30% 이상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수치이죠. 비록 지금 C-머니의 부분이 매출액이 거의 없지만 이렇게 샤피와 C-머니의 협업을 통해서 C-머니의 영향력이 동남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C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벌고 있는지를 알아냈으니까요.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C는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아니면은 적자를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C가 갖고 있는 3분기 기준으로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인데요. 먼저 레비뉴가 보이시죠? 이 레비뉴는 2020년 3분기 그리고 2019년 3분기를 비교해서 만들어 놓은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시면요. 크게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와 e-commerce and other service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other service는 당연히 핀테크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보시면 말이죠. 2020년 3분기에는 568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 3분기에 비교했을 때 72.9%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e-commerce and other service 부분에서는 489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2019년 3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113%라는 큰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분야에 대한 매출액의 성장률 또한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즉 가레나가 매출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94밀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확실히 2019년 3분기에 비해서는 비용 또한 더 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e-commerce and other services의 부분들은 458밀리언 달러로 꽤나 큽니다. 2019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을 봤으니 이제는 gross profit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ross profit이라고 해서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하면은 나오는 수치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revenue 1.2 빌리언 달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인 800밀리언 달러를 빼주면 말이죠 407밀리언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더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각각의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매출액이 568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이 비용은 계산기를 갖고 와서 보시면 말이죠 568,981이죠 빼기 194738을 하면은 374밀리언 달러의 gross profit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엔 e-commerce and other service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commerce 쪽에서 만들어낸 매출액은 489500입니다. 근데 이러한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458321이죠. 이걸 보시면은 31밀리언 달러 정도밖에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C가 보여주는 대부분의 매출액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서 오고 있다라는 결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e-commerce, 즉
샤피가 만들어내는 이 gross profit은 31밀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 부분은 여태까지 이 샤피가 얼마나 많은 gross profit을 냈는지에 대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gross profit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참고로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e-commerce and other service 쪽을 보시면요. 2019년에 822밀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샤피가 이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 비용을 보시면은 907밀리언 달러로 여전히 만들어낸 매출액보다 들어간 비용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30밀리언 달러 미만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70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 비용은 446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여전히 샤피가 만들어내는 gross profit은 마이너스였죠.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47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이때 들어간 비용이 자그마치 107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여전히 샤피가 만들어낸 gross profit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렇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쭉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이번에 2020년 3분기 때 31밀리언 달러의 플러스 gross profit을 낸 것입니다. 그 뜻은 지금 현재 e-commerce 부분에서 점점 수익이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경제적 규모를 갖춰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이 C라는 회사가 흑자를 보고 있는지 적자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면은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net loss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gross profit에서 other operating income이라던가 sales marketing expense라던가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들어간 비용을 뺐을 때 결국 기업이 적자를 받냐 흑자를 받냐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net loss 또는 net income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425밀리언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대부분의 매출액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게레나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나마 e-commerce를 맡고 있는 이 쇼피 부분에서도 약간의 gross profit이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그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커서 결과적으로 적자를 봤네요. 그렇지만 만약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e-commerce 샤피 부분에서 앞으로 규모의 경제를 얻음과 동시에 더 많은 매출을 기록을 해준다면은 net loss 부분은 net income 부분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과연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은 충분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C라는 회사의 현금과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는 asset과 이렇게 liabilities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asset 부분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cash and cash equivalent 부분입니다. 2020년 9월 30일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C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약 3.5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여기 convertible notes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1.9조라는 현금을 조달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C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원래 갖고 있던 이 3.5조라는 현금 더하기 convertible notes를 통해서 발행받은 돈 1.9조를 통해서 총 5.4조라는 돈을 가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convertible note를 보시면은 non-current liabilities 안에 있고요. 그러므로 장기적인 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 내에서 봤을 때 이 convertible note를 통해서 받은 돈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C라는 회사에 convertible note라는 것을 빌려준 것 또한 은행이 C라는 회사에 갖고 있는 신뢰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이 liability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account payable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118밀리언 달러를 고객에게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크게 보이는 부분이 이 deferred revenue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약 1.8조 정도 잡혀 있네요. 또 추가로 non-current liability에서 304밀리언 달러가 또 deferred revenue로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이 deferred revenue 같은 경우는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동차를 맨 처음에 살 때 약 한 $100 정도를 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를 수령할 때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00의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돈은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 liabilities 부분에 deferred revenue로 잡는 것입니다. 여기 current liabilities에 있는 deferred revenue의 차이와 non-current liabilities의 deferred revenue의 차이는 1년 내에 받냐 1년 내에 받지 못하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나중에 차를 수령할 때 돈을 다 내면요, 이 deferred revenue로 잡힌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revenue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는 이렇게 부채로 잡혀 있지만 이 부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전에는 total liabilities는 6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deferred revenue, current와 non-current 거를 합치면은 2조 정도의 deferred revenue가 나오고요. 그것을 빼버리면은 4조 정도의 debt가 나오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캐시 5.4 정도의 캐시로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가 갖고 있는 밸런스시트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충분한 체력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C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가레나가 담당하고 있는 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수익을 충분히 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샤피가 있는 이커머스 쪽에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내준다면 C는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아까 3분기 실적에서 보여드렸듯이 샤피로 인한 수익은 31밀리언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샤피의 성장성이야말로 C의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르느냐 마냐의 기준이 되겠네요. 샤피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대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커머스인데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웹 트래픽을 보시면은 샤피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샤피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31%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베트남에서는 22%의 성장을 보여줬네요. 다음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의 웹 트래픽의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샤피가 차지하고 있는 이 웹 트래픽의 성장률 또한 82%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뤄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40%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샤피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타일랜드와 필리핀에서의 웹 트래픽 성장률을 보시면 말이죠. 타일랜드에서는 42%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32%로 가장 높은 성장률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샤피가 동남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이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샤피 자체가 동남아시아 내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음과 동시에 동남아시아에서의 인터넷 경제 규모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인도네시아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2019년의 규모가 3배 가까이 2025년쯤에는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닙니다.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에서까지 2배 가까이 인터넷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경제가 성장하면 말이죠, 당연히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샤피 또한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C의 지분을 20% 들고 있는 탄센트 또한 너무나 든든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피의 경우 경제적 규모를 얻을 때까지는 계속 적자를 내는 경향이 있는데 샤피와 같이 이커머스의 경우는 경제적 규모를 얻을 때까지는 계속 적자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탄센트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탄센트가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59조에 달하며 150개에 달하는 회사에게 투자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알리바바와 탄센트가 이렇게 아시아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알리바바로부터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탄센트로부터 C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C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매출액과 gross profit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커머스의 특성상 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샤피의 gross profit은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흑자를 내고 있다는 희망적인 부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죠. 다음으로 밸런스시트를 보았는데 갖고 있는 부채보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의 양이 더 많아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까지의 체력은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미래 전망을 보았을 때 C가 갖고 있는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며 샤피의 영향력 또한 점점 건재해지고 있는 것 또한 알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탄센트가 C의 아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매우 괜찮은 부분이 되겠네요. 지금 C의 PS 레이쇼는 25.63인데
적자 회사하는 것 치고는 꽤나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C가 동남아시아에서의 아마존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흑자로 전환해서 더 많은 이익을 거둔다면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긴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럼 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